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첫 번째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자, 2차 부등식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갖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였냐면, 자 봐봐.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있어요.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1하고 x-2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퀄 제로라고 한다면 x-1 곱하기 x-2가 0이니까 x는 1 또는 x는 2가 되는 거잖아. 왜냐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x축이 있어가지고 x-1 곱하기 x-2로 인수분해가 되면 어디서 만나냐면 1과 2에서 만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주어진 2차 함수가 어떤 좌표를 갖게 되는 거냐면 1, 0, 2, 0. 그러니까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고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는 0이 되는 거, 2차 함수가 0이 되는 거는 2차 방정식의 해로 표현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을 풀어볼 건데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만약에 0보다 작다고 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서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제 x-1과 x-2를 갖다 곱한 게 돼서 걔가 0보다 작은 거니까 y가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여기는 이 x축이 뭐가 되는 거냐면 y 이퀄 0. 그러니까 함수값이 0 되는 기준점이 되는 거고, y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 함수값이 더 작은 범위가 되는 거니까 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2차 함수가,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는 건 함수로 그렸을 때 0보다 작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거. 0보다 크다는 거는 2차 함수를 갖다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옆에 보면은 뭐 그런 상황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해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알파보다 베타가 크고 y는 x-알파 곱하기 x-베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x-알파하고 x-베타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건 뭐 찾으라는 거냐면 함수값이 0보다 큰 쪽 찾으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 x값의 범위가 계산해보면 알파보다 작든지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질 수도 있거든. y는 x-알파 제곱, 그러니까 알파 콤마 제로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함수값이 0보다 큰 데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지만 하나만 안 돼. 뭐가 안 돼? 알파일 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뭐가 아닌?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왜냐면 알파가 되면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x-알파 제곱이 0보다 작은 건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0보다 작은 해는 없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등호를 갖다 껴 넣었을 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뒤쪽에 문제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푼다의 결론은 주어진 그 2차 함수를 갖다 그리고 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갖다 전개시켜 보시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한쪽으로 또 넘기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1이 0보다 작은 거고,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1은 인수분해 가능한데 x 더하기 3하고 x 더하기 7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아래로 블록한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0보다 작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2차 함수로 그리고 지금은 0보다 작은 거니까 축보다 아래쪽 부분의 x값의 범위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 6, 마 5, 마 4.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냐면 3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6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필수에서 7번. 역시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절대값 x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절대값을 안 풀고서는 간단하게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절대값 x 더하기 1을 풀어야 되는데 절대값 x 더하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풀어야 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풀어야 되지. 왜냐면은 마이너스 1일 때가 x 더하기 1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면 x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대로 x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x 더하기 1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 때 절대값 x 더하기 1 그러니까 x값의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풀어주도록 할 것인데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다시 말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우변의 절대값 x 더하기 1이 부호에 관계없이 그대로 풀린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x 더하기 1보다 작은 것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은 것이고 그래서 인수분해하시면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3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은 거니까 아래로 블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서 0보다 작은 쪽 계산해 보시면 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근데 그 절대값을 포함한 형태의 함수가 그러하듯이 얘가 그냥 답이 그럽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만들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의 공통 범위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겹쳐지는 부분만 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고 공통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얘는 공통되는 x값이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가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는 그대로 있고 우변에 있는 식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한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5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다.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난다. 그래서 걔가 0보다 작은 쪽은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래서 지금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뭐하고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그대로 나오겠네.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5, 베타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두 개를 갖다 더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죠? 절대값 나오는 건 아직 어려운데 x세제곱이 1이다. 그거 연습하는 것처럼 얘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8번.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저렇게 생겼다.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작은 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라는 건 이 fx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어야 짜자자자잔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0보다 작은 부분이. 다시 말해 거꾸로 fx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x-3과 x-7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으니까 최고 차이 계수 a를 갖다 붙여놓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보장 정도는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f의 3x-1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저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f의 3x-1이라고 하는 건 a 곱하기 3x-4 그 다음에 3x-8 그러니까 여기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은 거냐면 3x-1을 x 대신에 3x-1을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럼 첫 번째 괄호는 3x-1에서 3을 갖다 빼는 거니까 3x-4. 두 번째 괄호는 x 대신에 3x-1을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3x-8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3으로 두 번 묶어주면 9a 곱하기 x 빼기 3분의 4 x 빼기 3분의 8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얘는 a가 양수고 9a도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3분의 4하고 3분의 8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f의 3x-1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등식의 해는 3분의 4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수예제 8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2차 함수가 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함수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f의 3x-1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서 걔가 0보다 작은 부분의 x값의 범위를 구해냈다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자, 이건 뭐냐면 앞쪽에 이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녀석이 항상 0보다 크대. 근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a가 0보다 작은 케이스에서는 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왜냐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적어도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해 x축보다 위쪽에 있으려면 무조건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래로 볼록해야 된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건 이렇게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x축이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는 거지. 그러면 얘가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x축이랑 안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아래로 볼록하고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한 이야기였다. 문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필수예제 9번에서도 2차 부등식이 0보다 이번에 크거나 같은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을 y는 그래서 2차 함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거라면 적어도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 거냐면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계수 a 플러스 1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다시 말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선 x축보다 무조건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라면 지금 항상 0보다 큰 거고, 뭐도 가능하냐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번 만나는 거. 왜냐면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0보다 항상 커도 되지만 지금 여기처럼 한 점에서 만나가지고 0보다 크고 0이 되는 점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아까랑 조금 다르게.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의 상황은 뭐냐면 a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x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요 x축이랑 안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핑크색의 상황은 한 번만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뭐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x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니까 짝수잖아요. 그래서 4분의 d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상관없겠네. 4분의 d라고 하는 건 b 프라임 제곱 4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 한 개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하나씩 계산해보면 이제 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는 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얘는 4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갖다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인수 분해하시면 a 플러스 루트 5 a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를 갖다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만나는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루트 5하고 루트 5에서 만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위쪽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해당되는 범위는 이제 a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조건만 만족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조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두 번째 조건 a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두 녀석의 공통 범위는 a가 얼마 이상이다? 루트 5 이상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필수 예제 9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패턴의 이야기가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냐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한 번에 조건들을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뭐 앞쪽에서도 했었잖아. 1차 부등식 두 개 가지고 공통범위 구했었잖아.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을 하는데 뭐를 가지고 하는 거냐면 2차 부등식 두 개 가지고 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하고 4에서 만나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의 범위는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되실 수 있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될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인수분해하시면
x-1, x-5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1과 5에서 만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직선상에다가 구현을 좀 해보자면 수직선이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하나의 공통 범위 구하시면 최종 결론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는 1, 2, 3, 4. 그래서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다? 4개가 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게 필수 예제 10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필수 예제 11번.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래서 이제 근을 어쨌든 그 범위를 이용해서 나타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제로라고 하는 x거나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 그 다음에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두 근이 모두 양수려면 근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고 우리가 허근 그러니까 뭐 1 플러스 3i 2 마이너스 7i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왜냐면은 허수는 복소수는 부호에 대한 구분을 전혀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첫 번째 만족돼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우선은 근이 실수인 것으로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근데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 근의 부호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두 개가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만약에 0보다 크면 가능성은 풀풀마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플러스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둘 다 플러스면 더한 것도 곱한 것도 양수다. 그래서 판별식을 포함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실근이 어쨌든 두 개가 있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은데 만약에 이번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면 둘 다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다 음수가 될 조건은 저 세 가지 조건. 마지막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조건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시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번에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이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요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려면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두 번째 fp 그러니까 이 함수 y는 fx에다가 x 대신에 p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 봤을 때 올라가서 요 점이 이제 p, fp가 되는 거니까 fp가 0보다 크고 fp가 0보다 큰 건 사실은 오른쪽 여기서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얘가 반드시 왼쪽에 있는 녀석이다라고 하는 걸 보장받기 위한 장치로서 누구를 이용할 거냐면 가운데 있는 축을 이용을 할 겁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p요. 그래서 축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장받으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선은 설명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래서 뭐가 만족돼야 된다 그랬냐면 첫 번째로 근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지. 근데 그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b 프라임 제곱 m-2 제곱 마이너스 a시면 마이너스 2m-7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2m 더하기 7, 즉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둘 다 양수가 되려면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도, 세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도 모두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양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갖다 더한 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곱하기 m-2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해 m-2가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m이 2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하나 필요할 것이고요. 세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2m-7이죠. 얘도 역시 0보다 커야 되니까 2m이 7보다 커야 되고 m이 2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공통 범위를 구해야 하는데, 근데 그 제일 위쪽에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2차 부등식이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인수분해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요 아래로 볼록한 꼭지점의 좌표가 3,2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1의 최소값은 얼마니까? 2니까 항상 0보다 커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m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범위만 구하면 되니 하나는 2보다 크다, 하나는 2분의 7보다 크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m값의 범위는 m이 2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12번입니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 상태의 그림을 표현을 해보자면 아까 했었던 것처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근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2차식을 y는 fx라고 하는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하시게 되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2 마이너스 k이고, 우선은 첫 번째로 이거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2개 있어야 되죠. 서로 다른 두 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둘 다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려면 여기 요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저 점 자체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조건, 그 f-1이 0보다 큰 건 마이너스 1이 알파보다 왼쪽에 있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는 요 추계 방정식 계산해 보시면 x 이퀄 k가 나올 텐데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거 계산을 해보시면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했을 때 k 플러스 2하고 k 마이너스 1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만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f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1 더하기 2k 더하기 2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해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지막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세 개의 공통 범위.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든지 1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지막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을 모두 만족시키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최종 결론이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